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의외였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신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보통 이런 투표를 올리면 대부분 육아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꼽아주시는데 오늘 이 주제가 선택되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엄마들도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하고 싶은 게 많다는 뜻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는 현재 6살 아이를 독박 육아하고 있으면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고 사진 보정을 하는 리터칭 일도 하고 있으며 이 유튜브와 주도적인 엄마들을 위한 독서 모임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또 덕분에 독서와 운동까지 하면서 강아지도 키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특히 저희 독서 모임 분들이 제가 엄청 철두철미하게 시간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반대로 잠이 많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는 새벽 기상 하지 않고요.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일도 거의 없어요. 남편이 오죽하면 저를 또 자라고 부를 만큼 잠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보통은 10시 반쯤 자서 7시에서 7시 반쯤 기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투두 리스트 작성. 그런 것도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그런 거 쓸 시간이 없어. 우리가 진짜 하는 일들이 자잘자잘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걸 언제 다 써요? 그거 쓰다가 시간 다 가지. 아니, 그러면 어떡해?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건지 그 비결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한 번에 하면 좋죠. 예를 들면 아이 등하원을 시키면서 강아지 산책을 시킨다거나 컴퓨터에 앉은 김에 사진 보정 작업과 쇼츠 작업을 한다던가 또 어떤 날은 바닥을 걸레질 하는 걸로 운동을 대신하거나 이걸 아이와 함께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요즘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아이와 저녁 반찬을 만드는 일인데요. 이렇게 하면 따로 반찬 만드는 시간을 낼 필요가 없는 데다가 아이의 발달에도 굉장히 좋고 아이가 재미있어 해요. 특히 아이에게 반찬 선택권을 한번 줘보세요. 예를 들어 집에 감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로 뭐 조림을 하거나 볶음을 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중 뭘 먹고 싶은지 아이한테 고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를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함께 요리를 하는 거죠. 물론 연령이 너무 어릴 경우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육아와 집안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데다가 아이가 훨씬 더 잘 먹기 때문에 꼭 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또 저는 뭐 대파나 파프리카, 상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길러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거 역시 내가 굳이 시간을 내어서 하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하면 모든 면에서 좋죠. 아무리 시간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도 엄마라면 매일 꼭 해내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는 등원이 있고요. 또 우리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잖아요. 물론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걸 막 엄청 공들여 애써 하시고 있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이미 습관이 된 거니까. 자, 근데 운동, 독서, 공부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해내기가 힘든 걸까요? 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니까. 습관이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내가 꼭 해내고 싶다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될 때까지는 꼭 해야 할 일 목록에 넣어주시고 진짜 아이 등원시키듯이 목욕시키듯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혼자서는 참 쉽지 않다면 이런 커뮤니티에 가입하시거나 소정의 돈을 쓰는 것도 방법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돈을 쓰세요라는 말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돈 모으기와 재테크에 정말 진심이지만 수달에 걸쳐서 여러 독서 모임에 가입했다가 결국 제가 만들기까지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아니, 내가 한 달에 책 한 권 읽겠다고 뭐 3만 원, 5만 원 냈는데 이거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런 모임에 가입하면 수시로 독서 인증이 올라오는데 그게 약간의 압박을 주기도 해요. 그럼에도 습관이 될 때까지는 그런 자극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사실 제가 강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 혼자서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운동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3번은 저도 수업을 받으러 갑니다. 자, 다리 덮일 수 있다. 그렇지. 거기에서 다시. 여튼 이렇게 해서 내가 매일매일 꼭 해야 되는 일 리스트가 정리되었다면 당연히 이것들부터 처리합니다. 눈 뜨자마자의 모습은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그리고는 9시쯤 집에서 출발해 아이를 등원시키면서 강아지 산책을 하고
집에 들려 강아지 발만 씻긴 후 바로 센터로 출근. 30분 개인 운동을 하며 그날 시퀀스를 정리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아점을 먹은 후 컴퓨터에 앉아 보정 작업이나 쇼츠 혹은 릴스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이러면 보통 1시나 늦어도 2시 안에는 끝나더라고요. 여튼 의외의 포인트는요, 여러분. 집에 오자마자 아이고 이제 보냈다 하고 소파에 앉지 마시고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빨래라도 돌리거나 청소기라도 밀면서 생각하세요. 왜냐면 한번 앉으면 일어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이에요.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자, 이때부터 하원 시간까지는 이날 꼭 하진 않아도 되지만 미리 끝내면 좋은 일들을 다 처리합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일에는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매일 꼭 해야 하는 일, 기한 안에만 처리하면 되는 일,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일. 제가 이 시간에 하는 일들은 주로 기한 안에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아이랑 보러 가기로 한 공연을 예매한다던가, 아이 친구 엄마한테 연락해서 같이 키즈 카페 가는 날을 조절한다던가, 자잘자잘한 일들이 사실 정말 많잖아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미루지 않고 처리하기. 왜냐면 우리에게 내일은 이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들은 변수가 진짜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갑자기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남편 스케줄에 변동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정에 없던 수업이 갑자기 잡히거나 아니면 이미 완료한 사진 보정을 다 다시 수정해야 되는 일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말 나에게는 오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원 직전까지 최대한 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운동을 미루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비슷한데요. 아, 이번 주는 목요일이랑 금요일날 운동해야지 했는데 막상 그때 아이가 아파버리면 그 한 주를 또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월요일, 화요일에 시간이 났을 때 운동을 하면 봐서 금요일에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이미 일주일에 2번은 운동을 갔으니 성공이죠. 여튼 나에게 시간이 허락한 바로 그날, 지금 하신다면 성공률을 높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런 일들의 리스트는 꼭 작성해 놓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어느 정도 다 알더라고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독서는 언제 하나요? 네, 제가 이런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한 달에 적게는 2권, 많게는 4권 정도의 책을 읽는데요. 이번 독서 모임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완독을 했다 보니 하루에 몇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시로 봐요. 시시때때로. 진짜 핸드폰 들여다보듯 수시로 옆에 놓고 보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성당분들은 하민이가 어쩜 저렇게 책을 좋아하는지 이미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을 이렇게 빡빡하게 쉬는 시간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월, 화, 수 정도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 목요일, 금요일은 꽤나 여유 있는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땐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1시간씩 수다를 떨기도 하고요. SNS로 애들 잘 살고 있나 보기도 하고, 제가 또 드라마 보는 거에 굉장히 진심이어가지고 한 시즌에 한 편 정도는 보기도 하는데요. 할 일을 다 마치고 보상처럼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제가 다른 분들보다 하는 일이 많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렇게 굳이 애써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유를 생각하셔야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답을 독서에서 찾고 있어요.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SNS를 줄이고 식단을 신경 써야 하는지 어렴풋이 알고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답이 책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스스로 쉬는 거라고 믿는 TV 보기, 맥주 마시기, 핸드폰 하기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강아지와 산책하는 거, 내 아이와 밖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거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정신과 몸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좀 더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10시 반이면 기절하듯 잠을 자는 바른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I love you.
우리는 이런 일도 많죠. 물론 중간중간 남는 시간에 하면 좋지만 사실 이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면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만다던가, 아니면 우리 집에는 나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불 빨래나 가스레인지 청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남편이 있는 시간에 하면서 막 생색을 내면은 알아서 남편이 몸을 움직이더라고요. 또 엄마와 아빠가 함께 집안일하는 모습은 아이의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I love you. 육아도, 자기계발도 다 잘해내고 싶은 게 요즘 엄마들 마음이잖아요. SNS를 보면 남들은 다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예 시작조차 두려운 것이 요즘 엄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나한테 시간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다 빨리 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조금씩 가다 보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니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있죠. 여러분, 제 영상 중에 뭐 하나 갑자기 빵 터진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꿋꿋이 멈추지 않고 하다 보니 어느새 1년 만에 구독자 1,400명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조금 용기를 가지시고 지금 당장 마음먹은 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